얘는 챕터 2, 2단원이고 옛날에 인강을 한번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가 인강을 들었던 거 누구 선생님한테 들었다 그랬지? 승재 쌤이요. 어? 정승재 쌤. 아, 정승재 선생님한테 인수분해 1단원, 2단원을 들었다고? 오케이. 자, 분명히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너의 태도가 집중하지 않아서일 거야. 나는 그렇다고 봐. 너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던가, 띄엄띄엄 들어가지고 연결이 안 된다던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일단, 집중을 좀 하고, 나는 문답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좀 잘 보자고. 다항식, 곱셈,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는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인수와 분해입니다. 자, 모르는 단어 얘기하세요. 이 단원 제목이야. 모르는 거. 제목에서 그런 거예요? 응,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는데요. 없어? 다 알고 있어? 오케이. 자, 다항식이 뭐지? 항이 두 개 이상인 하나 이상인 항식 거야. 잘못 알고 있어. 땡! 하나 이상인 거. 1항식부터 들어가. 이상이에요. 하나 이상의 항으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그래. 다시 뭐라고? 하나 이상의 식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하나 이상의 항으로. 항으로 연결된 음. 항. 항이 뭔지는 알지? 응. 항이 있는데 그 항이 하나가 있어. 그럼 1항식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홀로 단자를 써서 단항식이다. 이렇게 특별히 얘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항이 2개면요. 그럼 2항식. 항이 3개면요. 3항식. 계속 쭉쭉쭉 가는 거지.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다항식이라고 불러준다. 곱셈은 알지 이제? 뭐 네. 곱셈 나눗셈 할 때 그 곱하기야 곱셈. 그 다음에 인수분해. 자, 분해가 무슨 뜻이야? 쪼개는 거. 쪼갠다. 나눌 분자잖아. 뭔가를 파헤쳐서 나눠 놓는 거. 그럼 인수가 무슨 뜻이니? 어, 약수 같은 건가? 약수 같은 건데 초등학교는 약수를 인수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배우는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내가 쭉쭉 얘기했었어. 소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얘기를 했었고 얘가 똑같은 거면 같은 단어를 썼을 텐데 약수와 인수 다른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왜 같다라고 배우냐면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 다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이 다름까지 설명을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인수는 약수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중학교 때에도 인수는 약수 같은 거야 하고 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인수는 어떻게 곱셈으로만 되어진 식에서 필요해. 그래서 곱셈식. 그럼 어떻게 된 거야? 6은 2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얘가 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뜻이고 6은 이걸로 볼까? 4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선생님, 응.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니라 2 더하기 2 아, 더하기 2 그래요. 아니에요? 쏘리. 이런.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야, 이거. 이거 하려고 그랬어. 이걸. 아, 이걸 하려고 그랬어. 자, 어쨌든 계산을 한 결과가 다 6은 맞아. 왼쪽 6, 오른쪽 6. 그런데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면 안 돼. 곱셈만 있는 곱셈식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형태를 우리가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된 거는 뭐예요? 얘는 인수분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하거든? 얘가 인수, 2가 인수, 3이 인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인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라고 하려면 곱셈식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숫자의 경우에는 6이 2 곱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는데 그러면 얘가 인수가 되겠지? 그러면 2가 소수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맞지? 그러면 소수이면서 인수인 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소인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3도 어때? 네. 소인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네. 6은 1 곱하기 6도 있고 6은 2 곱하기 3도 있어. 그러면 6을 2 곱하기 3으로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소인수로 분해했다 인수. 이렇게 불러서 얘가 소인수 분해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지? 얘는 그냥 소수가 아니고 인수이기만 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소인수로 분해가 된 것이고 인수분해는 인수 곱하기 인수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여준 거는 숫자에서 인수분해를 설명을 한 거야. 숫자에서 인수분해와 소인수분해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인수분해를 설명을 해준 것이고 앞으로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다항식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야. 숫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중3 때부터는 뭐 하는 거야? 다항식을 곱셈도 하고, 다항식을 인수분해도 하고, 다항식에 나눗셈은 없어요. 있지.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제목이었어. 자, 봅시다. 이 단어는, 큰 대단원의 이 단어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러면 소단원 1단원은 뭐예요? 제목이 똑같아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1번. 다항식이 이제 뭔지 여태까지 우리 중1, 2에서 배웠으니까 곧바로 이 다항식을 곱셈하는 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운 거 활용하면 끝! 이해됐지? 굉장히 간단한, 목차는 굉장히 간단해. 이게 목차지. 외울 건데 목차는 제목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간단해.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계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연산 풀어요 그러는데 솔직히 중학교는 연산이 필요 없어. 그럼 연산은 누가 해야 돼요? 진짜로 연산을 꼭 해야 되는 거는 누구냐 하면 초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이야. 초등학교 특별히 1, 2학년. 연산은 언제가 중요해?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요해.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 왜 연산이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요하냐면 잘 보자. 초등학교 때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배우지. 이거 너무 쉽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받아 올림이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맞아? 두 개의 차이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인데 받아서 올리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두 개 다 잘해야 되겠지.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더하기 예를 들어서 99 더하기 12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인데 얘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오케이. 그럼 얘는 더하면 얘는 1, 앞에 올라가면은 1, 또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 자릿수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아니면 얘가 98 더하기 3.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지. 그지?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1이 돼서 0이 되면 1이 되지. 그러면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얘는 받아 올림이 있는 거, 얘 조금 까다로운 거. 얘는 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세 자리가 돼버리는 조금 까다로운 거. 그래서 얘를 잘해야 돼.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이런 계산은 어때? 3526. 됐어? 더하기. 4273. 그러면 얘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이거 맞아 안 맞아? 그치. 얘는 이거 맞아 안 맞아? 얘는 이거 맞아 안 맞아? 결국은 얘만 잘하면 네 자릿수 더하기 네 자릿수도 다 해버릴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뭐 해야 돼? 구구단. 곱셈 구구. 잘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 아무리 숫자가 길어도 다 할 수 있겠지. 그게 분수로 나와서 약간 어색할 때 5학년 거 연산 조금만 해주면 그 통분하는 거 연산 원리가 뭐야? 초등학교 1, 2학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연산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거야. 그걸 잘하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연산하는 원리를 알고 적용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중학교 때에도 연산해요? 이러고 물어본다고. 연산하는 거 아니야. 왜요? 초등학교 때 1, 2학년 연산과 원리를 가지고 이제 뭘 배우는 거야? 다항식을 계산하는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요런 것만 알면 걔를 적용시켜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중학교 거 연산해요 말아요? 그거 물어보지 마. 알았니?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제 그 원리를 계산을 하는 걸 익숙해지게끔 x제곱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지. x 곱하기 x는 얘는 x제곱. 지수로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얘를 연습하자, 많이 풀자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쭉 보겠습니다. 수의 분해, 소인수 분해. 물의 분자식은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와요. 물 알갱이 하나는 H2O입니다. 그래서 O가 여기에 하나 있고 O는 산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여기에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거 1번이지.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 있을 때 이 상태가 물의 특성을 나타내. 그래서 물 알갱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원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H2O, 그래서 H가 2개고 O가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가 우리는 분자다, 물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C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하나 있고 얘는 일자를 이뤄. 나중에 극성, 무극성, 뭐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러면 얘는 탄소고 얘는 산소입니다. 선생님 이거랑 똑같은 산소예요. 근데 얘는 180도를 딱 평형을 이루면서 좌우가 수평 치우쳐지지 않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이산화탄소야. 이렇게 있는 것만이. 그러면 이와 같은 분자식을 알게 되면 그 물질의 특성이다. 이걸 보고 물질의 특성이라 그래. 물질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물은 다 끓는 점이 100도, 어는 점이 0도, 녹는 점 0도, 뭐 이런 거 있지. 밀도는 얼마, 뭐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물이나 뉴질랜드에 있는 물이나 다 똑같아요?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한국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 한국에 있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뭐 뉴질랜드에 있는 물은 80도씨에서 끓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히려 그 끓는 점이 약간 변하는 거는 기압과 온도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이고 기압의 영향을 좀 받거든? 이거는 그런 거를 다 일정하게 통일시킨다고 할 때에는 물질의 특성이 다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성. 어떤 것이랑 만났을 때 얘가 짝꿍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이온으로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분자식처럼 숫자를 분해하는 것도 역시 수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정말로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숫자야. 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숫자라고. 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숫자도 쪼개보자 이거지. 쪼개보자. 그런데 숫자를 그냥 쪼개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어. 그럼 봐봐. 여기 나왔는데 얘가 1200이지. 1200을 한번 곱하기로 쪼개볼래? 네, 잠깐만요. 1 곱하기 1200, 2 곱하기 600, 3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2 곱하기 300. 그럼 종류가 얼마나 많겠니? 그치? 그러면 숫자를 분해해서 뭔가 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 종류가 있는데 이거 너무 바보같은 진짜 무의미해. 이거를 뭘 어떡하자고. 그거 하지 말고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소수를 사랑해. 소인수를.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1200을 아까처럼 종류별로 직접 다 나누어 보지 않고 이거의 부분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요거 2의 4제곱 곱하기 3 얘는 1200의 약수야. 5의 제곱 1200의 약수야. 3 1200의 약수야. 2의 4제곱 1200의 약수야. 이런 식으로 다 알 수 있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뭐를 알 수 있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70인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1200의 약수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3이 제일 높은 게 1밖에 안 나오는데 3의 제곱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데 그치? 얘는 여기에 9가 있어야 되잖아. 얘가 9로 나눠 떨어지나 봐봐. 얘가 여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언제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했어.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중학교 1학년을 엉터리로 한 거겠지. 그리고 스마클라우드의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수가 얘는 3이고 얘는 1이야. 그러면 더 큰 거는 작은 거 3의 1제곱이 3의 2보다 작기 때문에 더 큰 숫자는 나올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령으로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야. 다 배웠습니다. 스마클라우드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배수, 공약수, 최동약수, 최소공배수 숫자에 대해서 하는 것에 얘가 원리다.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처음 배울 때 언제 배웠니? 그 5학년 때. 5학년, 기억 잘하네. 5학년 1학기에 나옵니다. 그치? 5학년 1학기 2단원인가? 응, 그치? 5학년 때 나옵니다. 자, 그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 배우면서 애들이 무너지잖아. 자, 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었어. 얘는 무슨 예야? 1부터 100까지 곱했대. 그럼 얘는 100부터 1까지로 곱한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곱수에 대한 특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다 곱한 거를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뭐가 나왔어? 소인수가 5가 모두 몇 개 나타난대? 24개 나타난대. 왜 그래? 왜 그래? 어, 이거는 이제 결론만 나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해보면 아, 100은 10의 제곱이지. 소인수 나라고. 이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응. 그러면 99는 5가 들어가 안 들어가? 소인수 5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해보자. 99 나누기 3 맞아?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제곱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여기에 있는 제곱은 여기에 들어가겠고 여기에 있는 제곱은 24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러면 98은 그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일일이 해가지고서는 지수를 전부 더해서 5가 몇 번 곱해지냐면 24번 곱해진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만 보고 1부터 100까지 곱했더니 끝에 0이 몇 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에 0이 24개 붙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쌤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1부터 100까지 너무 길어. 1부터 10까지 합시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을 해볼게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1 됐지? 그러면 얘는 1 있으나 말하지만 그리고 얘는 2 얘는 3 얘는 2의 제곱 얘는 5 얘는 2 곱하기 3 얘는 7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랑 같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네. 이거를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거야. 근데 풀이 과정 못하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그 핵심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숫자를 간소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가 몇 개 있나 볼게. 얘는 없으면 1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얘는 2가 1 더하기 했습니다. 2가 2 했습니다. 2가 또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 2가 3개 했습니다. 얘는 2가 1개. 됐어? 3은 아이고 곱하기지. 3은 다른 색깔 내줄까? 3은 하나, 둘, 또 하나. 여기 제곱. 그 다음에 소인수 5. 아이씨, 5 다른 색깔로. 왜 이래 자꾸? 5. 그럼 5 하나 없고 끝에 5 또 하나. 그 다음 뭐 있어? 곱하기 7. 이거밖에 없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에 지수가 1, 2, 1. 얘는 8인가?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러면 얘를 전부 계산을 해주면 숫자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5의 지수가 얼마니? 소인수 5의 지수는 두 개지. 두 개에 0이 이렇게 붙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숫자지. 됐어? 왜 그런지도 설명해 네. 줄게. 왜요? 왜 5의 제곱이 붙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다시 해줄게. 결론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 한번 볼래? 얘는 맞아? 그럼 얘랑 돼, 안 돼? 왜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써주고 뒤에 00 붙여주면 돼, 안 돼? 왜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말한 00 뒤에 붙는다고. 2랑 5랑 만나야 되는데 2랑 5랑 만나면 2 곱하기 5가 동그라미 하나를 만들어내잖아. 동그라미 하나를 만들어내잖아. 네. 그럼 얘는 100이잖아. 그러면 결국 지수가 2가 더 많기 때문에 5의 지수 개수만큼 동그라미가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도 이제 보자고. 이것의 의미가 2의 지수 엄청 많이, 3의 지수 많이, 이제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데 무슨 수로 구해? 어쨌든 5가 보니까 5의 지수가 24개 이렇게 나왔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대.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랑요, 여기까지 계산한 거가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5의 24제곱이 여기서 2의 동그라미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나뉘어져. 24개랑 나머지랑. 그럼 나머지 계산을 해주고,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다고? 24개가 붙는다고. 그럼 나중에 얘가 몇 자리인지 자릿수를 이야기할 때 되게 편리하대. 이해됐니? 음. 네. 아마 대부분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뭐 너무 디테일하게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될 거야.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2랑 5랑 만나가지고 동그라미 만들어내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대부분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와 있는 설명은 최대한 다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다항식의 인수분해. 다항식을 어떻게 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과를 딱 보여줬어. 어떤 2차식이 있대. 얘를 두 개의 1차 항의 곱으로 나누래. 아, 그래요? 얘 2차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고, 바꾸는 거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얘가 하나의 인수, 얘가 하나의 인수, 얘도 하나의 인수, 앞에 1도 인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인수분해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인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이는 인수분해를 하지 않았다면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그 특성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게 된다 이거야. 결국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식의 x값을 구해버리는 과정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수분해의 위력을 느껴봐라.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알고 해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여자애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얘랑 같지. 6은 2 곱하기 3이지. 그러면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네. 이 소리잖아. 6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네. 이 소리잖아. 그러면 뭘 알아낼 수 있어? 얘를 얘로 나눴어?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표정 봐봐. 멍청하게 보이지만 되게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네. x 플러스 2도 나누면 떨어지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3으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져. 지금 그거를 다항식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얘가 이제 0인 거는 없는 거니까 야, 양쪽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얘 0인데? 아, 그럼 얘도 0 나와. 그치? 그럼 다른 거는 2도 돼. 2도.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봐. 0 나와. 얘도 0 나와. 얘가 0 나오니까 얘가 아무리 다른 수가 나와도 얘가 0이면 곱하면 없어지잖아. 0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자세하게 다루는 게 고1이야. 아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책 살짝 보여줬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거를 잘하면 고1게 쉽다라고 얘기하고 나누기를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얘를 실제로 나누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막 까다롭게 나온다고. 막 3차도 나누고 막 그렇게. 얘가 또 뭐라 그랬어? x가 만약에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 숫자가 어때? 다음수인데? 그러면 두 수가 붙어있는, 그리고 연속함수라고 그러거든? 이웃하는 수, 연속하는 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낼 수 있는 힌트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x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이 식이 0이 나올까 생각해봐.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했는데 0으로 딱 나온다면 되게 좋지 않아? 그리고 잘 봐봐.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뭐라 그랬어? 그걸 우리는 해라고 했잖아. 그럼 해. 1차항에서는 되게 쉽게 했잖아. 해, 근, 답, x값, 미지수값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얘네 x가 2차니까 x값 2개 나와야 돼. 근데 x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하니까는 방정식 푸는 거잖아. 지금은 는 0은 안 나와서 방정식이라는 말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아하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해서 풀 수밖에 없겠네. 이게 딱 보여. 무슨 말 이해가 되니?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다항식의 곱셈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곱하기의 역방향이거든.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그래서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연산이라고 해. 거꾸로 계산하는 거. 다항식의 곱을 전개하는 것은 쉬운데 전개한 것을 거꾸로 처음에 있는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것은 즉 인수분해하는 것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려운데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공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딱 정해진 것에서만 될 거니까 주어진 거를 잘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지. 선생님 그러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안 나오나요? 나중에 방정식 할 때 지금은 안 나와. 나중에 3단원, 4단원 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x값을 구하는 공식이 또 나와. 그 방법은 거기 가서 배워. 그래서 결국은 중3 때 다 하게 돼. 공통인수가 잘 드러나 있거나 인수분해를 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중학교 때 내도록 한다. 그래서 일단 처음 배울 때는 기본 개념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3 때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단 심화서에는 어렵게 나와. 심화서에는 고등학교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항식의 전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인수분해이므로 곱셈 공식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단계 곱셈 공식 잘하고 2단계 거꾸로 해보자 이거지. 거꾸로 할 때 여러 가지 또 난이도가 점점 높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활용을 잘 하면 고등학교 거를 살짝 맛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해됐지? 자, 여기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 그럼 곱셈 공식이라고 아예 해버렸거든? 어떤 선생님은 이 곱셈 공식을 그냥 중학교 2학년에 가장 마지막에 알려주기도 해. 보너스로. 왜요? 2학년에 우리 다항식 곱셈 할 때 이 공식을 알면 조금 더 편리하거든? 어차피 금방 배우니까. 근데 나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배웁니다. 그러면 공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얘를 외워서 사용을 할 거야. 얘 무조건 외우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 과정을 한번 보고 일단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얘는 외워서 씁니다. 그런데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지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 풀어낼 수가 있어. 자, 곱셈 공식의 공식은 자 1번, 2번 뭐가 다르니? 1번과 2번이 뭐가 다르니? 괄호 안에 A, B 사이의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B가 양수냐, B가 음수냐. 요거지? A에다가 B를 더했느냐, A에다가 B를 뺐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 따로 외워줘야 되니까 2개, 3개, 4개, 5개. 일단 5개가 곱셈 공식의 기본 공식인데 얘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됐지? 얘 외워야 돼.
설명하고 외울 거야.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을 외우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설명할 건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동류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동류항이 뭐니? 우리 계산할 때 필요하거든. 동류항은 종류가 같은 항? 응? 항- 항의 차수가 같고, 응. 개수, 항의 차수가 같고, 응. 그리고 미지수가 같은 항? 그렇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x는 x끼리, y는 y끼리, a는 a끼리, k는 k끼리, a제곱은 a제곱끼리. 왜? 문자가 a라고 해서 a와 a제곱은 계산을 못해. 여기서 말하는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산한다라는 건데 더하기 빼기밖에 못합니다. 동류항끼리는 곱셈이 아니고요.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됩니다.